안녕하십니까. 천하무소의 노동과 정치 103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5월 10일 오후 10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앞의 101번과 102번 방송에서 지금 우파 진영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전선거가 부정선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방향이다 라고 하는 저희 견해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조금 더 그에 대한 말씀을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우파 진영 내에서 사전선거,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캐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아직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런 논쟁을 하지 말고 선거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말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새 출발하자, 이런 목소리는 너무나 아직은 미약하고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파 진영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좌파 우파라고 하는 그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지난 98번 방송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인과 전체, 개인과 공동체라는 것을 보고 볼 때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좀 희생되어도 좋다, 전체를 우선시하는 가치관, 이것이 좌파적 가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보다는 개인이 훨씬 소중하다, 개인의 자유가 가장 최고의 가치다 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 우파적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파적 가치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무시하느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약속이 지켜지는 진실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실을 제대로 알고 모든 것에 진실이 이렇게 전제가 되어야 자유가 더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위 우파적 가치를 가진 우파적 인사들의 기본 자세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저는 그동안 여러 번 드렸습니다. 소위 좌파들은 그들의 그 목표,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통일전선 전략을 펴었고, 그리고 하부 전술로서 프레임 전술과 기만 전술을 펴었습니다. 어떤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죠.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의 공산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대중을 선전선동해 왔던 것입니다. 온갖 기만 전술을 펴었습니다. 때로는 진실과 거짓을 적당하게 이렇게 섞어서 대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것이 공산주의자들, 좌파들의 대중 선전 선동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파의 그 운동가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파의 운동가들이, 저는 그들을 자유혁명가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습니다만, 자유혁명가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첫째, 오직 진실에 복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겸허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진실을 어떻게 밝힐 것이냐. 자, 진실은 개인적 차원의 진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련되는 역사적 진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 진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실이라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사실이 여러 개 이렇게 이제 결합된 것이 하나의 진실로 되겠습니다만, 진실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다, 자기가 직접 겪었다, 그리고 어떤 우리의 기억 속에 그 어떤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자기가 직접 겪었다고 하는 것마저도 과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되돌이켜 볼 때 과연 100% 확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연세 든 분들이 다들 그렇게 느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뭐 바로 앞에 한 행위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분명히 옳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보면은 그것이 아닌 경우도 참으로 많이 겪습니다. 그게 나이가 들어가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죠. 뭐 저 자신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지나간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지, 제가 직접 겪은 사실마저도 확신이 안 드는 경우가 아주 자주 생깁니다. 종종 왕왕 생기죠. 뭐 그거는 나이 든 사람 누구나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사실마저도 자신의 기억 속에 100% 확실하지 않다 하는 것은 뭐 우리들 자신들이 다들 경험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진실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태도죠. 예. 그래서 특히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것은 더구나 그렇습니다. 뭐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 좌파들은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프레임 지어서 잘못된 방향을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김일성이가 항일 독립 투쟁을 했던 위대한 혁명 항일 운동가였다 라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짓된 것입니다. 그 말고도 수많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역사적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우파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역사적 진실에 대한 것을 올바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전두환에 대한 프레임도 그렇고요. 5.18, 세월호,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도 그 중에 중요한 하나죠. 일제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우파적 가치를 가진 우파 진영이 앞으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알자 라는 것에서 출발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진실을 과연 어떻게 알 것이냐, 자, 그것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앞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동사건, 이것도 형사사건의 한 부분이거든요.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형사소송, 형사사건은 진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죠. 저는 노동사건을 이렇게 실제로 일을 많이 하면서 항상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진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문서로 된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그 외에 거기서 직접 참여했던 증인의 증언도 아주 소중한 것이죠. 지금 이번에 사전선거운동이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파 진영의 지금 유튜브 방송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우파의 카톡방을 보더라도 그런 말로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로 인한 이 통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려면 직접 거기에 가담한 내부 고발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부 고발자, 만약 우파 진영에서 얘기하는 사전선거운동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게 가담한 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성금을 거두자 이거죠. 우파 유튜버가 단합해가지고 성금 거두자. 그래서 일정 기간을 해가지고 뭐 5억이든 10억이든 거둬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파 진영이 진정으로 지금 얘기하는 사전 선거운동이 그 부정선거다라고 확인되려면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양심 선언하고 그 선거물 자기가 가지고 역사적 어떤 영웅이 되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이죠. 그래요. 그것이 뭐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사전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거둔 성금은 우리 우파 진영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교육기금으로 저는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뭐 통계가 조작됐다 뭐 그렇게 하지 않은, 그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뭐 배신자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자, 소위 좌파들은 그들이 내건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게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과는 이제 다른 진영으로 배신자를 하죠. 그것이 진영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파는 그런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주장을 해서 그것이 우파에게 유리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 우파 진영의 그런 어떤 주장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우파 진영의 배신자다 하고 이렇게 내쫓는 것은 그건 우파적 그 가치를 가진 그 사들의 가치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영 논리에 또다시 갇혀서 전체주의, 그것이 전체주의죠. 그것은 우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사전선거운동이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그게 동조하지 않는 우파 진영 인사를 배신자라고 하는, 그것은 진정한 우파적 가치 기준을 볼 때 그건 우파가 아닌 것이죠. 우파적 가치에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사전선거운동이 부정선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모든 증거가 확인된 이후에 그때 단정 지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주장만 가지고 단정을 하고 그 주장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배신자 취급하고 그러는 것은 그건 전체주의적 그 사고인 것입니다. 과거에 나치즘, 파시즘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거는 좌파들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 우파 진영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뭐 배신자 취급하는 이 분위기,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우파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개인을 전체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우파적 가치 아닙니까? 개인의 자유, 개인의 발언권, 그걸 존중해 줘야 그게 우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네스 밀이 자유론에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사람이 딱 하나의 의견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 반대 의견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것이 조네스 밀이 얘기했던 자유론의 핵심입니다. 우파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배신자 취급하고 억압하고, 그것은 진정한 우파가 아닌 것입니다. 우파적 가치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서로 나중에 그 부정선거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확인은 무엇으로 됩니까? 증거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죠.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주장만 가지고 그 주장이 우파의 입맛에 맞다 해서 좌파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된다 해서 무조건 따르라. 그건 전체주의적 사고인 것이죠. 그것은 우파적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단정합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우파라고 스스로를 부를 자격이 저는 없는 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파라고 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진실에, 오로지 진실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겸허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어떻게 주장합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주장을 지금 우파 유튜브 보면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로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파가 아닌 것입니다. 짝퉁입니다. 짝퉁.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떻게 감히 그런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 해서 배신자 취급하고, 저는 참으로 그에 대해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의 발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결론나고 확인되기 전에는 그 개인의 발언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모든 대중을 다 따라간 사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왔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대중의 여론에 따랐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 진리를 부르짖던 것이죠. 지금 우파가 가져야 되는 자신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진리에, 진실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증거로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전 선거운동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확보된 사실이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려면 그게 참가한 내부 고발자의 양심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사실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김태우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금을 모으자 이거죠. 성금을 우파 진영에서 그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성금 5억 10억 거두자 이겁니다. 그 거둔 다음에 저도 돈 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성금을 가지고 부정선거에 참여한 사람을 그게 유도를 해내자 이거죠.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사전선거가 부정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래도 워낙 논란이 많으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논란을 이제 끝내자 이것이죠. 끝내자. 그렇게 해서 소위 우파가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정말 반성하고 새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사전선거는 부정계 그게 매일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 참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선전선동에 우리 어리석은 국민들이 중도라고 하는 국민들이 넘어갔다. 첫째 그것이고요. 두 번째 우파 진영의 분열이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될 저는 첫 번째 황교안, 두 번째 전광훈, 세 번째 조원진,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런 우파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들에 대한 준엄한 비판을 하고 다시 새롭게 새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